안녕하세요. 주말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한 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책 속으로 빠져볼까요? 구독과 댓글은 저를 미소 짓게 합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브룩스의 명저 보보스 인 파라다이스를 통해 21세기 새로운 지배계층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 말 미국 사회에 등장한 보보스 BOBOS라는 새로운 계층. 이들은 부르주아 부지와의 경제적 성공과 보헤미안 보이미언의 문화적 감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가치관들 워라밸, 윤리적 소비, 경험 중심의 삶, 의미 있는 일. 마이너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보보스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90년대 후반 미국의 사회 전반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중산층이나 엘리트 계층과는 다른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는 부르주아지만 감성적으로는 보헤미안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이들을 보보스 BOBOS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는 부르주아 부지와와 보헤미안 보이미언의 합성어로 21세기 초 미국의 새로운 지배계층을 설명하는 상징적인 개념이 되었습니다. 이 보보스들은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같은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많고 구글이나 애플, 컨설팅, 펌, 대형 로펌, 비영리단체 같은 곳에서 일하며 고수입을 올립니다. 그러나 이들의 소비는 전통적인 부자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들은 명품 브랜드보다는 의미 있는 소비, 즉 윤리적이고 친환경적인 소비를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값비싼 디자이너 정장을 입기보다 수공예로 만든 천연 소재 셔츠나 공정무역 커피를 마시는 것이 더 쿨하다고 여깁니다. 보보스는 세속적인 성공과 문화적 진보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그들은 마치 돈을 신경 쓰지 않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부를 매우 전략적으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를 드러내는 방식이 전통적인 엘리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한눈에 알아보긴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겸손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우아한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만의 가치관으로 사회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보보스는 특히 도시 외곽의 고급 주거 지역, 즉 도심 근교의 힙한 동네에 많이 거주합니다. 이들은 자녀 교육에도 매우 적극적이며 체험 중심의 교육, 예술 교육, 윤리적 가치 중심의 교육을 중시합니다. 아이들에게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며 단순한 성적이 아닌 인격을 중요시하는 교육관을 갖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이러한 보보스의 등장을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아니라 미국 사회 전반의 가치관과 권력 구조의 변화를 상징하는 현상으로 분석합니다. 전통적인 계급 구분이 흐려지고 새로운 형태의 계층이 문화를 이끌며 기준을 재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금이나 은으로 부를 상징하지 않고 취향과 의미로 사회적 지위를 드러냅니다. 즉, 이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 도덕적이고 문화적인 우월감을 통해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새로운 엘리트 계층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문화를 통해 우리는 현대 사회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보보스가 가장 뚜렷하게 기존 세대와 구분되는 지점 중 하나는 바로 일에 대한 관점입니다. 과거의 엘리트들이 직업을 생계수단 혹은 사회적 지위를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면 보보스에게 있어 직업은 단순한 직장이 아닌 자아 실현의 공간이자 도덕적 사명입니다. 이들은 직업을 통해 세상을 더 낫게 만들고 싶어 하며 자신의 일이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예를 들어 보보스는 고연봉 대기업 대신 소셜벤처나 비영리단체에서 일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수입이 다소 줄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믿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이나 국제인권단체, 환경 NGO 같은 곳에서 의미 있는 노동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직장 내 문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보보스는 위계적인 조직을 싫어하고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분위기를 선호합니다. 그들은 칸막이 없는 사무실, 자유로운 복장,
유연한 근무 시간 같은 요소들을 통해 자신들의 자유로운 감성을 표현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이라는 개념이 보보스 세대에서 대중화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은 업무 수행에 있어 전문성과 진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단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는지가 더 큰 가치로 여겨집니다. 보보스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논리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성공을 경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보스는 성공에 매우 집착하지만 그 성공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들은 고급차나 명품 시계 대신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합니다. 예컨대 유명 레스토랑 셰프, 사회적 스타트업, 창업자, TED 연사 같은 정체성이 보보스에게는 최고의 성공의 표지입니다. 보보스의 직업 윤리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다 보니 돈이 따라온다는 사고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세상과 연결되며 동시에 문화적 우월감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듯 일이라는 테마 하나만으로도 보보스는 현대 사회의 일과 삶에 대한 기준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보스는 직업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직업 자체가 곧 라이프 스타일이며 철학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이 직업 윤리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가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보보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그들의 소비 방식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부유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지만 전통적인 부자의 소비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보보스는 단순히 비싼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반영하는 소비를 선호합니다. 즉, 무엇을 샀느냐보다 왜 그것을 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들은 흔히 럭셔리 브랜드보다 지역 장인의 수공예 제품을 선호하고 대형 체인 레스토랑보다 숨겨진 유기농 카페를 찾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차기보다는 북유럽 디자이너가 만든 미니멀한 시계를 차며 그 시계가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더 관심을 둡니다. 그들이 말하는 스타일이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의미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보보스의 소비는 또한 윤리적입니다. 이들은 공정무역, 환경보호, 로컬 푸드 같은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에서 유기농 토마토를 살 때도 그것이 어느 지역 농장에서 어떻게 재배되었는지를 꼼꼼히 따집니다. 소비를 통해 세상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 바로 이것이 보보스 소비 문화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주거 공간에서도 드러납니다. 보보스는 과시적인 대저택보다는 자연 친화적이고 감각적인 공간을 선호합니다. 친환경 자재로 지은 작은 집, 복고풍이 가미된 모던 인테리어, 미드센추리 디자인 가구 같은 키워드는 보보스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테리어는 개인의 안목을 드러내는 수단이며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적 언어가 됩니다. 보보스는 브랜드의 이름값보다 그 브랜드가 지닌 스토리를 소비합니다. 한 예로 단순히 스타벅스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스타벅스가 어떻게 지역사회와 공존하며 커피 원두를 어떻게 윤리적으로 조달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즉, 소비는 그들에겐 일종의 윤리적 선택이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경험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보보스는 제품을 사는 것보다 그 제품을 사용하는 경험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값비싼 골프 클럽보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주말 캠핑, 혹은 북유럽의 소도시에서 즐기는 한 달간의 디지털 노마드 여행 같은 것에 기꺼이 투자합니다. 나를 풍요롭게 만드는 경험이 곧 최고의 소비라는 철학이 이들에게는 내재돼 있습니다. 결국 보보스의 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자기 표현이며 동시에 문화적, 윤리적 신념의 실천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사고 어디서 먹고 어떤 공간에 살며 어떤 경험을 선택하는가는 곧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소비의 미학은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소비를 통해 어떤 사회를 만들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보보스의 교육관을 이해하면 그들의 가치관이 얼마나 깊이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보스에게 자녀 교육은 단순히 공부 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곧 하나의 인간 프로젝트이며 올바른 세계관과 균형 잡힌 감성을 갖춘 인격체로 키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보보스는 자녀 교육에 엄청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전통적인 방식과 다릅니다. 이들은 단순히 성적이나 명문대 진학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주도적 학습, 감성지능, 창의성, 공감 능력 등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교육이 더 의미 있다고 여깁니다. 아이를 단순한 경쟁자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지닌 시민으로 키우는 것. 이것이 보보스 교육관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아이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다름을 존중하며 그 개성을 살려주려 노력합니다. 미술, 음악, 글쓰기 같은 예술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보보스는 경험 중심 교육을 중시합니다. 예컨대 아이와 함께 박물관, 자연사 체험관, 농장, 공방 등을 자주 찾으며 교과서 밖의 삶을 직접 체험하게 합니다. 또 유럽이나 아시아로 가족여행을 가서 문화적 다양성을 직접 경험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육의 장입니다. 보보스 부모는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 교육을 선호합니다. 이 문제의 답이 뭐야? 보다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같은 질문을 통해 사고력과 자기 표현 능력을 키우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설정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교육의 형식보다 내용에 집중합니다. 소규모 토론형 수업, 프로젝트 기반 학습,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수업 같은 대안 교육을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국제학교나 몬테소리, 발도르프 같은 교육 모델이 보보스에게 인기를 끄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덕적 감수성입니다. 보보스는 자녀가 성공하되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환경보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같은 주제를 자연스럽게 일상 교육에 녹여냅니다. 공감 능력은 이들에게 가장 고급스러운 교육 목표입니다. 결국 보보스에게 자녀는 투자 대상이 아니라 인생의 공동 창작물입니다. 이들은 아이를 통해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인간형을 구현하려 하며 동시에 그것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보보스의 교육은 단순히 한 아이를 키우는 일을 넘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문화적 실천이기도 합니다. 보보스는 매우 세속적인 삶을 살지만 동시에 내면의 도덕성과 영성에 깊은 관심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도시의 카페에서 맥북을 열고 있는 세련된 전문가이지만 그들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끊임없이 묻습니다. 이들은 종교를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않지만 종교적 가치나 영적인 질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보스는 조직 종교보다는 개인적인 영적 경험을 중시합니다. 교회나 사찰에 정기적으로 나가기보다는 명상, 요가, 자연 속 걷기, 심리 상담 등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습니다. 이들은 나는 종교적이지 않지만 영적인 사람이다임 스피리추얼 번 나트 릴리저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들에게 도덕은 강압적인 규범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실천하는 윤리적 감수성입니다. 보보스는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타인을 도울 수 있는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늘 고민합니다. 이런 성찰은 종종 공정무역 커피를 마시는 습관, 비건 식단, 기부 문화 같은 생활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이들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철학 서적이나 자기계발서를 읽고 TED 강연을 보며 인문학 강좌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이런 활동조차도 문화적 세련됨의 일환으로 소비되기도 합니다. 도덕적 삶을 살되 그 도덕조차도 세련되게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이 이들에게는 존재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보보스가 전통적인 종교의 교리나 의식보다는 종교가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에 더 관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의 사랑과 용서, 불교의 자비와 깨달음, 이슬람의 정의와 평등 같은 핵심 메시지는 받아들이되 특정 종교 조직의 권위나 독단적 해석은 거부합니다. 이들은 또한 환경주의를 거의 종교적 차원에서 받아들입니다. 지구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사는 것을 도덕적 의무로 여기며 이를 통해 내면의 만족감과 영적 충만함을 얻습니다.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이야말로 현대인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보스의 이런 영성 추구에는 모순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영적 깨달음을 원하면서도 그 과정조차 세련되고 트렌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상센터도 인테리어가 좋아야 하고 요가 매트도 친환경 브랜드여야 하며 읽는 철학서도 베스트셀러이거나 문화적으로 인정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결국 보보스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새로운 계층입니다. 그들은 세속적 성공을 누리면서도 내면의 고결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그것이 바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라고 믿습니다. 보보스는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에 완전히 서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보수와 진보의 경계를 넘나들며 실용주의적이며 문화적인 관점에서 정치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당이 아니라 문제 해결 방식이며 정치 역시 삶의 연장선으로 여깁니다. 예를 들어 보보스는 사회적 평등과 환경 보호 같은 진보적 가치를 지지하지만 동시에 자유시장과 기업의 혁신을 옹호합니다. 이들은 정부의 개입보다는 개인과 공동체의 자율적 행동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리버럴한 자본과 환경주의적 기업과 같은 모순된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보보스의 정치 성향은 감성 중심입니다. 감동적인 연설, 정의로운 행동, 문화적으로 세련된 표현에 약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인보다 오히려 시민단체 리더나 사회운동가에게 더 많은 감동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들은 거대 담론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선호합니다. 기후변화를 막자는 추상적인 구호보다는 우리 동네에 전기차 충전소를 늘리자, 학교 급식을 유기농으로 바꾸자 같은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또한 보보스는 이념보다는 실천에 관심이 많습니다. 말보다 행동을, 이상보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선호합니다. 그들에게 좋은 정치란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학교 급식이 나아지고 동네 공원이 깨끗해지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보보스는 정치적 양극화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우리 편 vs 너희 편 식의 대립보다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협력적 접근을 선호합니다. 이런 성향 때문에 때로는 우유부단하다거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복잡한 현실에 맞는 유연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감수성은 새로운 시민의식으로 이어집니다. 투표 참여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자원봉사, 캠페인 후원, 온라인 청원 참여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정치 참여는 더 이상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사는 동네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국 보보스의 정치는 생활정치이자 문화정치입니다. 그들은 정치를 통해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고자 하며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보보스는 단순히 돈이 많은 동네에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간의 정서적 질감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부촌보다 감성이 살아있는 도시 근교나 재개발된 구도심, 문화적 분위기가 짙은 동네를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브루클린, 포틀랜드, 샌프란시스코의 미션 디스트릭트 같은 곳이 보보스의 대표적인 서식지입니다. 이들이 선호하는 동네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다양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인종과 계층이 섞여 살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을 좋아합니다.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게이트 커뮤니티보다는 약간은 거칠지만 생동감 있는 동네를 선택합니다. 둘째로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조성된 신도시보다는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구도심을 선호합니다.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한 로프트나 예전에 공장이었던 건물을 주거 공간으로 바꾼 곳 같은 데서 매력을 느낍니다. 셋째로 문화적 인프라가 풍부해야 합니다. 독립서점, 아트갤러리, 소규모 극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수제 맥주집 같은 곳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공간들은 단순한 상업시설이 아니라 보보스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그들은 도시의 상업성보다 공동체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며 대형 쇼핑몰보다는 독립서점, 동네 카페, 공방, 주말 농장을 중심으로 한 삶을 꿈꿉니다. 이들이 사는 공간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정체성과 감성을 담는 생활의 캠퍼스입니다. 주택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장식 대신 자연 소재와 북유럽풍 미니멀리즘이 선호되고 집안에는 책장, 식물, 직접 만든 가구가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집을 나만의 세계로 꾸미며 방문객에게 문화적 메시지를 전하려 합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현대미술 작품이나 여행 사진이 걸려 있고 부엌에는 유기농 식재료와 수제 조미료가 가득합니다. 흥미롭게도 보보스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주역이면서 동시에 그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문화적으로 매력적인 동네로 이주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결국 그 동네의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보보스는 나름의 대안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지역 상권 보호 운동에 참여하거나 커뮤니티 가든을 만들거나 동네 축제를 기획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려 합니다. 이러한 공간 선택은 자녀 교육, 커뮤니티 활동, 사회적 교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학군보다 좋은 분위기의 커뮤니티가 더 중요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도시 속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보보스의 공간 철학입니다. 보보스는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을 넘어 21세기 미국의 문화 권력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계층입니다. 이들은 미디어, 교육, 테크 산업, 문화예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회의 기준을 재정의해왔습니다. 과거의 정치적 권력이나 경제적 지배가 아니라 문화적 기준을 만드는 방식으로 세상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보보스 이후의 세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얼마나 부자인가 보다 어떤 삶을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의미 있는 일, 윤리적인 소비, 감성적 공간, 깊이 있는 교육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는 모두 보보스가 만든 새로운 표준입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구체적인 현상들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워라밸, 가성비, 착한 소비, 힐링, 미니멀 라이프 같은 개념들이 모두 보보스 문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스타벅스가 제3의 공간을 표방하며 성공한 것도, 애플이 기술과 인문학의 결합을 내세운 것도 모두 보보스의 가치관을 반영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보보스는 때때로 위선적이고 자신들만의 문화 안에 갇히기도 합니다. 다양성과 평등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특권을 누리며 다른 계층과의 거리감을 좁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자녀에게는 최고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 하고 소박한 삶을 추구한다면서도 그 소박함조차 매우 비싼 취향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보보스는 자신들의 문화적 우월감에 도취되어 다른 계층의 문화를 무시하거나 판단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그들이 교양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실제로는 특정 계층만의 문화 코드일 수 있음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보스가 현대 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은 분명합니다. 이들은 물질 만능주의를 넘어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게 만들었고 환경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였으며 개인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보보스인 파라다이스를 통해 단지 새로운 계층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보스의 등장 이후 우리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가치의 방향 자체가 달라진 시대를 살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보보스라는 새로운 계층의 등장과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적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보보스는 단순히 미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홍대, 이태원, 성수동 같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문화적 풍경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추구하는 소확행이나 가치 소비 같은 트렌드들도 모두 보보스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은 것들입니다. 보보스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들의 등장은 단순히 새로운 소비, 트렌드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넘어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합니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만족, 개인적 성취와 사회적 책임,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보보스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결국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지금까지 보보스 인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